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15년 미국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착한 딸로 알려진 23세 휠체어 여성이 엄마를 살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극도로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시청자 대상 콘텐츠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배경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1995년 김정희는 딸 지연을 낳았습니다. 정희는 30세였습니다. 싱글맘이었습니다. 남편은 임신 소식을 듣고 떠났습니다. 정희는 혼자 지연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사랑했습니다. 지연이 3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지연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지연이 숨을 잘 못 쉰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정희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곳의 병원을 다녔습니다. 모든 의사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연은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희는 계속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한 의사가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희는 만족했습니다. 지연이 2세가 됐을 때 정희는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지연이 걷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검사를 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지연은 잘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마침내 한 의사가 근육 이상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희는 기뻐했습니다. 지연이 4세가 됐을 때 정희는 휠체어를 구했습니다. 지연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걸을 수 있었지만 휠체어를 타야 했습니다. 정희는 말했습니다. 지연의 다리가 약하다고, 걸으면 위험하다고. 지연은 엄마 말을 믿었습니다. 지연이 7세가 됐을 때 정희는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백혈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검사했습니다. 혈액은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 결국 백혈병 진단을 받아냈습니다. 지연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토했습니다. 체중이 줄었습니다. 7세 아이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정희는 지연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완전히 대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연을 더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지연이 8세가 됐을 때 정희는 침샘 제거 수술을 시켰습니다. 의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집했습니다. 결국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지연의 침샘이 제거됐습니다. 이제 침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항상 말랐습니다. 8세 아이가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지연이 10세가 됐을 때 정희는 영양 공급 튜브를 달았습니다. 지연의 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튜브를 삽입했습니다. 지연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튜브로만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지연은 정상적으로 먹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14세가 됐을 때 정희는 또 새로운 병을 주장했습니다. 뇌손상이라고 했습니다. 간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능이 7세 수준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의심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결국 간질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지연은 필요 없는 약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10알 이상. 머리가 멍했습니다.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지연의 치아가 썩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부작용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이빨은 계속 썩었습니다. 결국 거의 다 빠졌습니다. 10대 소녀가 이빨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틀니를 만들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희를 칭찬했습니다. 아픈 딸을 혼자 키우는 엄마. 헌신적인 엄마. 천사 같은 엄마. 정희는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자선단체에서 돈을 줬습니다. 집도 지어줬습니다. 무료로 여행도 보내줬습니다. 정희는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 나왔습니다.
TV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괴로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지연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만 있어야 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지연이 18세가 됐을 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픈 걸까? 다른 사람들은 걷는데 왜 자신은 휠체어에만 앉아 있을까? 밤에 몰래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어봤습니다.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지연은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컴퓨터를 찾았습니다. 정혜 몰래 인터넷을 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근육 이상증 증상을 봤습니다.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백혈병 증상을 봤습니다. 자신에게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엄마가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자신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지연은 질문했습니다. 정희는 화를 냈습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꿈꿨습니다. 2012년 지연은 20세가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했습니다. 정혜 몰래 밤에만 했습니다. 게임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민수 23세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았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채팅을 했습니다. 매일 밤 대화했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연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휠체어를 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걸을 수 있다고. 엄마가 20년간 거짓말했다고.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믿었습니다. 지연은 탈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고. 민수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지연은 22세가 됐습니다.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밤에 몰래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를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깼습니다.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정의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연을 때렸습니다. 방에 가뒀습니다. 컴퓨터를 부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지연은 갇혔습니다.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지연을 더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웃집 와이파이를 몰래 썼습니다. 민수와 다시 연락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정의가 너무 강했습니다.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엄마를 없애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사랑했습니다. 돕기로 했습니다. 2015년 6월 9일 정의는 잠들었습니다. 지연은 일어났습니다.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라고. 민수는 왔습니다. 밤 2시였습니다.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칼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의는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칼을 들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을 봤습니다. 20년간 고통받은 지연을. 민수가 칼을 내리찍었습니다. 정의는 깼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는 계속 찔렀습니다. 1번, 2번, 3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7번을 찔렀습니다. 정의는 죽었습니다. 48세였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도망쳤습니다. 민수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이 정의의 집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의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었습니다. 지연이 없었습니다. 휠체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납치로 추정했습니다. 아픈 딸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휠체어 탄 23세 여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충격받았습니다. 지연은 걸을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지연과 민수는 체포됐습니다. 살인 혐의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연의 의료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건강했습니다. 백혈병이 없었습니다. 근육 이상증이 없었습니다. 뇌 손상이 없었습니다. 간질이 없었습니다. 모든 병이 거짓이었습니다. 20년간 정의가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침샘 제거 수술 필요 없었습니다. 영양 튜브 필요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필요 없었습니다. 지연은 20년간 필요 없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필요 없는 수술을 당했습니다. 필요 없는 약을 먹었습니다.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정의가 의료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들을 속였습니다.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정의는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이었습니다. 자식을 아프게 만들어서 관심받고 싶어하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정의는 지연을 이용했습니다. 동정을 받으려고, 기부금을 받으려고, 유명해지려고 20년간 지연의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학교도 못 가게 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게 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이 주목했습니다. 검사는 지연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민수에게도 같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지연은 피해자라고, 20년간 학대당했다고, 자기 방어였다고 의학 전문가들이 증언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육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의료적 학대, 배심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의 인생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살인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정의가 자고 있을 때 죽였습니다. 2016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에게 1급 살인, 종신형, 가석방 없음. 지연에게 2급 살인, 징역 10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지연은 울었습니다.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감옥에서 지연은 변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이빨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 튜브를 제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먹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예뻐졌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12월 지연은 출소했습니다. 32세가 됐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연은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엄마를 죽인 것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종신형입니다.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디디 블랑샤드와 집시 로즈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엄마는 20년간 딸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죽였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현재 집시 로즈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SNS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